정시의 사주명리 143강은 부자인 재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떠한 육친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과연 부자인 재벌의 사주가 따로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화와 재물을 나타내는 재성의 영역을 알아보고, 또 재성이 부자의 필수 요건인지를 살펴본 후에 실제 재벌의 사주들을 모아서 공통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재성의 영역과 역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재성이 가지는 뜻과 범위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성은 첫 번째로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아버지, 즉 부친에 해당합니다. 재성은 부친에 해당하고,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예인도 될 수 있고, 또 동거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은 현금과 또 부동산 등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재성은 오행 중에서 일간인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이 극한다는 이야기는 이길 극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길 극인데, 이 극자에는 판단하여서 잡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내가 태어난 날의 날 중에서, 일주 중에서 태어난 날 중에서 천간을 의미하죠. 천간을 의미하는데, 일간이 갑목일 경우에는 갑이 극하는 것은 토입니다. 목극토, 토가 즉 재성에 해당하고, 화일간일 경우에는 화극 금하여서 금이 재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일간일 경우에는 토극 수하기 때문에 이 수가 재성에 해당하며, 금일간일 경우에는 금극 목으로서 목이 즉 재성에 해당하고, 그리고 수일간일 경우에는 수극화해서 재성은 화가 재성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목극토 하니까 극하는 것으로서 굳이 의미를 따져본다면 목극토의 의미는 소토하다, 토를 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화극금은 금의 형상을 파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고, 수를 극하는 것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다, 흐르지 못하게 하다, 방류, 흐르지 못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금극 목의 경우에는 목의 자람을, 성장을 억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하는 것은. 또 수의 경우에는 화극금이니까 불을 극하는 것이니까 불을 끄다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 일상생활에서 만일에 그 의미를 본다면은, 소토하다는 나무가 토에 지금 심겨지는 일이니까 소토하는 것이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 있으며, 화극금은 금을 녹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재련하다, 파형, 형태를 없애다는 거죠. 깨뜨리는 것은 재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토극수는, 토가 극해서 수를 극한다는 것은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방축을 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금극목은 나무를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베다, 또 가공하다, 자라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극화는 수극화 재성의 뜻은 물이 불의 번짐을 막는 것이니까 즉 이것도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와 생활과 견주어 본다면은 극한다는 것은 재성이니까 부친을 재성은 부친 첫 번째로 부친을 난다 그래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과의 극하는 것이니까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성은 재물에 해당하니까 재물을 없애다 이런 뜻도 있겠고 또 재성이 여자에 해당하고 한다는 했으니까 배우자나 여자를 극하는 것이니까 이별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성이 극하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그랬고 또 재성 자체가 극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재성 자체가 극하는 것은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극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극인이 되는 것이죠. 목극토가 제극인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극토이기 때문에 소토하는 것이나 심는 이런 의미는 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견주어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틀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극인의 형태는 즉 모친과의 인연이 인성이니까 모친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모친과의 인연이 약하거나 인연이 없다. 그래서 제극인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모친과의 인연이 없거나 약할 경우에 해당되고 또 인성은 또 공부에 해당하니까 공부와 인연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극인이 된다면은 공부와 인연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인성이 극을 당하는 것이니까 염치가 없다. 인성은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또 염치가 없고 막무가내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일간이 왕하고 재가 왕하면서 식상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이 왕한 것은 왕하게 되려면은 일지나 월지에 비겁이나 인성이 있어서 나를 도우며 천간에 재성이 장생이나 관대나 걸록이나 제왕에 놓이고 식상이 재성을 보면은 부자를 논할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형충이 있다면은 재물을 모았다 흩어지고 모았다 다시 흩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재를 저장하는 방법을 재성의 특성에 맞게 재성이 목에 해당하면 목으로 또 토에 해당하면 토로서 오행에 맞게 하거나 또는 일지가 식신이면 식으로서 병이면 병으로서 처한 기운에 즉 12 운성의 기운에 맞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 기인이 있고 일간이 왕하고 여러 기인은 특히 천주기인이나 천을기인이나 복성기인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인이 있고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으면서 재성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 기인이 있다 하면 하늘이 나를 도우는 것이며 인성이 왕하다는 것은 덕이 있는 경우로서 무엇을 하든 나를 돕는 손길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성은 실제로 살면서 도우는 것이고 이 기인은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단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신생재는
지지에서 이루어져야 유리합니다.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지에서 식신생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식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서 활동 무대가 열린다는 것이며, 또 식상이 없는 명조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 찾기가 힘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상과 재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주팔자의 식신생재로 나타나는 것은 장사나 사업을 하여서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팔자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또 관성과 인성이 상생하는 사람은 녹봉을 받아서 생활하려는 팔자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식신생재인 사람과 그리고 관인이 상생하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혼합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인으로 시작하여서 식신생재로 흐르는 팔자는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주는 이 메시지를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지만은 대운에 의해서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은 삶이 힘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겁이 과다하고 또 과다하여서 신앙하다면은 비겁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왕한 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하고, 여기엔 그런데 재성이나 관성과 인성이 없고 식상만 있다면, 비겁이 많아서 왕한 가운데 식상만 있을 경우는, 재관인이 없고 식상만 있는 경우는 오로지 형제,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에 파묻혀 사는 사주의 구성으로서 재성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운의 인성과 비겁의 운으로 흐른다면은 아무 탈 없이 재화를 벌면서 생활해 갈 수 있지만은, 만일에 대운 자체가 식재관으로, 식신과 재성과 관으로 흐른다면은 다소 힘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재성이 중하고 또 관살과 인성은 없지만은, 재성이 중한데 관살과 인성이 없습니다. 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지만은 비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겁이 많아서 나를 도울 때는 신강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득제할 수 있는 경우와 또 없는 경우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겁이 많아서 재화를 갖기 위하여 비겁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를 궁급쟁제라 하여서, 궁급쟁제는 비겁 형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무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비겁이 많아서 무리를 이루어서 조그마한 재성을 가지고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이 궁급쟁제입니다. 궁급쟁제라 하여서 조그마한 수입에 쓸 곳이 많거나 아니면 아예 수입이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궁급쟁제입니다. 이것이 전부 5가지로 지금 나타내 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이 되는 사주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성이 왕하고 관사를 생조하여서 재생관 활대입니다. 재성이
예를 들어서 목일간일 경우에는 토가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가 왕하여서 토생금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지금 관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토생금할 때 일단 사주가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살이 비겁으로부터 재성이 파극되는 것을 막고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관살이 화가 금일간일 경우에 근극목을 하는 것을 중간에 있는 관살이 근극목을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화가 중간에 들어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재성이 기신인 인수 및 편인을 파극할 때입니다. 재성이 화가 인수인 수의 일간일 때 인수는 금에 해당되겠죠. 기신인 금을 화가 파극할 때, 그러니까 화로서 금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사주가 일단 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수가 길신인 사주의 재성이 관살을 생조할 때입니다. 화의 토 일간일 경우에 화가 인수가 되겠죠. 토 일간의 화 인수가 길신일 경우에 수생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또 돈이 되는 사주의 요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첩된 식상을 재성이 유통시킬 경우입니다. 목일간일 경우에는 재성이 화에 해당하는데 화가 중첩되어 두 개가 있다면, 식상이 두 개가 있다면 이것을 설기시키는, 즉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설기시키는 재성이 있을 때입니다. 식상이 있을 때입니다. 화생토 한다는 것입니다. 설기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재성이 왕성하나 식상이 적을 때라 그랬습니다. 재성이 화일간일 경우에는 금이 재성에 해당하는데 재성이 왕할 경우에 또 수가 아주 있기는 이때 적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있을 때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주에 재성이 없어도 암암리에 성국적 삼합제국이 형성될 때입니다. 금일간일 경우에 재성은 즉 목입니다. 목에 해당하는 묘목은 실제로 없지만은 사주에 해수와 미토가 있어서 암암리에 일단 해묘미 목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부한 사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재성과 식상이 동시에 투관될 때입니다. 목일간일 경우에는 즉 식상은 화에 해당되고 식상에 화도 지금 있고 투관되어 있으면 천간에 나타나고 토도 그러니까 재성도 천간에 나타날 때는 즉 돈이 되는 사주 요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8가지의 격을 가지는 사주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제의 정도는 많고 적음은 사주의 구성이나 건전성, 환경, 용신, 격국, 중화정도, 조후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정하여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갑부가 된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들의 예를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임일에 난 사람이며 그리고 갑신연에 난 사람, 즉 원숭이 띠입니다. 그리고 병자월에 나고 즉 또 신의 시에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 갑부가 된, 즉 재벌이 된 경우인데 살펴보면은 임수일간이 자울인 봉기에 나서 덕령하고
임수일간이 같은 수인 자월에 나서 덕령을 같은 수로 나면은 덕령하였다고 합니다. 해, 자, 축, 월에 나면 같은 수로서 덕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수에 나면은 덕령을 하고, 시간의 신금이 인수로서, 시간의 신금은 즉 정인이 되죠. 인수로서 일간을 돕고, 또 시지의 비견인 해수도, 시지에 있는 비견인 해수도 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로서 임수를 도와서 임수일간은 신강해진 일간이 된 것입니다. 신강해진 임수일간이 병화편재를 보아서 신강해진 신금과 해수로서 신강해진 즉 자도 포함되겠죠. 일간이 병화인 편재를 보아서 강희상령이라고 했습니다. 임수가 병화를 보는 경우에 바로 옆에서 보는 경우를 사주학에서는 강희상령이라 하는데, 이는 강의 물결 위에 해가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강희상령의 길이를 갖추어서 재물은 모자라는 바 없으면서 임인일주는 또 천주기인도 있고 천주기인이 되고 임인일주입니다. 임인일주는 천주기인이기도 하며 문창기인이 있고 또 압록도 있습니다. 압록은 숨어 있는 녹이죠. 숨어 있는 녹은 즉 재물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압록이 있고, 또 여기에 천주기인, 문창기인, 압록도 있으면서도 광기학관이라는 또 길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타고난 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인일주가. 또 일지의 임목식신이 인의 합을 이루어서 일지임목이 시지의 해수와 인의 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의 합을 이루어서 육합으로서 식신이 합을 이루었으니까 식신이 왕해지고, 식신은 길신이죠. 길신이 왕해지고, 또 연간의 간목인 식신도, 연간의 여태 식신도 있습니다. 간목인 식신도, 또 병화인 재성을 통하여서 재기 통문호가 되어서 식신이 병화를 보아서 식신생재가 된 것이죠. 식신생재가 된 것을 재기통문호라고 합니다. 재기통문호. 재성이 문에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기통문호가 되어서 되고, 또 식신생재하니, 재기통문호나 식신생재는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갑부가 된 명조입니다. 자월에 난 임수가 병화를 보지 못한다면은, 이 사주에서 병화가 없다면은 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비난하기 쉽지만은, 가난하기 쉽지만은, 병화가 이 사주의 즉 꽃이라는 것입니다. 병화를 가짐으로써 항시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성이 신자의 용신으로서, 재성이 병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화를 신자의 용신으로서 투관하고 여러 기인의 조합을 얻어서 부명인 재벌 즉 갑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실력자가 된 부호이면서 재벌이 된 사람의 사주를 다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을묘년에 나서 토끼띠입니다. 그리고 정해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경신일에 난 사람입니다.
금으로서 간여지동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축시에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신일주가 즉 천간과 지지가 금으로서 간여지동인 경신일주가 신금을 깔았죠. 신금을 깔고 월지에는 해수를 보아서 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경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월령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못하고 천간의 두 개의 관과, 정화 두 개의 정관 두 개의 관과, 그리고 연주의 간지에 모두 재성을 보아서 결코 신강하거나 관성이 두 개이며, 그리고 재성이 두 개로서 식신도 있고 하여서 신강하거나 신약하다고 잘라 말할 수 없는 명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를 혹자는 강성의 근기로서 일주로가 이루어져 있고, 일주 경금이 또 신축의 지장간에서 근을 두어서 뿌리가 깊기에 신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신 일주는 경금 일주로서 이루어져 있는 금의 일주로서 이르기 때문에 일주 자체만으로도 신강한데, 축을 보아서 더욱 신강하게 된 사람으로서 신강일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에서는 천간의 경금이 두 개의 정화를 만나서, 경금이 두 개의 정관을 만나서 정화를 보고 형상을 지탱할 수 없는 일간으로서 신약한 일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성도 있고 관성이 두 개나 되어서 자기의 모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로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일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준에서 신강과 신약을 논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연주에 있는 을묘는 전부 재성이죠. 을묘는 간지 모두 재성을 놓고 연지와 월지는 합하여서 제국을 놓습니다. 해묘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묘미 목의 국으로서 경금에서는 목이 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묘가 만나서 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놓아서 부명으로 보필되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일주가 경금일주가 진신인, 정화의, 경금일주에서 가장 필요한 자는 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를 정말로 나를 도우는 신이라 그래서 진신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진신인 정화의 맹렬을, 왜냐하면 정화는 용광로에서 달구어져야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정화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정화도 두 개나 만났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꽃을 쌍으로 보아서 시대와 그리고 대운이, 시대 사오미 화국으로 흐르고 제국과 화국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서 대기를 이룬 복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일찍 해계한 명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년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이고, 임술월 개강월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임술 개강월이면서 백호살입니다. 그리고 갑술일이며 을축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지지에
자기의根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감목이 자기의 뿌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토는 재성은 많지만은 자기의 뿌리가 한 곳도 없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감목 일주가 술월에 출생하여서 신령은 하였으며 또 천간의 임수와 을목에 의하여서 조력은 받고 있지만은 지지에 뿌리가 없는 허한 감목 일간이 되었습니다. 일간입니다. 또 가을 술월의 9월이죠. 술월의 감목은 가을이기 때문에 임수나 자수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대기합니다. 가을에 비가 내리는 격으로서 임수와 자수가 있다면은 가을에 비가 내리는 격으로서 추수하여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둘러싸인 마른 무토와 술토에 의하여서 자수를 둘러싼 무토도 마른 땅이며 술도 마른 땅입니다. 무토와 둘러싸인 마른 무토와 술토에 의하여서 자수 인성이 제극인을 당하여 재성이죠. 무토도 재성이며 술토도 재성입니다. 그래서 토극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극인에 해당합니다. 토극수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인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인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극인을 당하여서 인성이 약해지거나 기진맥진할 수도 있는 가운데 다시 천간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로 인하여서 인성이 오락가락하는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성이 불안해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고 믿음의 인성이 약해진다면 임술의 즉 임술 월주죠. 월주의 개강살이면서 백호살이라고 그랬죠. 개강살의 악성이 나타나고 또 백호살이니까 백호살은 피를 나타내죠. 혈의 백호살은 힘을 얻게 되고 개강살의 악성이 나타나고 여기에 혈의 백호살은 힘을 얻게 되고 또 축술형의 무언지경 축술형입니다. 또 여기에 축술형입니다. 축술형은 무언지살이죠. 은혜를 모르는 살이라고 했습니다. 무언지살이 깊어짐과 동시에 또 술자입니다. 이 술자가 나타나는 것은 술자는 종탑 속의 박쥐는 종을 치는 가운데 박쥐가 있으면은 스트레스로서 견디기 힘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술자가 나타내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첩하여서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 중첩하여서 대운에서 개미년이 도래하여서 축술미 삼형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형살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운에서 축술미 개미년이 왔기 때문에 삼형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삼형살이 이러한 가운데 악조건 가운데 삼형살이 이루어지면은 기업이라면은 부도수가 되고 개인이라면은 술토 마른 땅 위에 뿌리 없는 감목은 견디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재산이 무의미해지고 하니 유명을 달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제사주, 재성이 없는 무제사주가 재벌이 된 경우의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미년에 났습니다. 양의 띠입니다. 정미년에 나서 양의 띠이면서 무신월에 난 사람이며 그리고 또 무신일에 난 사람입니다. 또 정사시에 난 사람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무제의 사주이지만 재성이 없지요. 무제의 사주이지만은 재벌이 된 이 명조이며 무신일주로서 천주기인과 그리고 복성, 무신일주는 천주기인과 복성기인, 또 문창기인과 그리고 압록을 비롯해서 천을기인까지 겸비한 복 많은 명조입니다. 무토일간일 경우에는 미토가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까지 가지고 있는 복 많은 명조가 된 것입니다. 천주기인, 복성기인, 문창기인, 압록을 겸비한 것입니다. 이 무신일주가 그만큼 복을 많이 타고난 일주입니다. 무신일주로 월령은 얻지 못하여서 약한 듯 하지만은 인성과 비겁이 주류를 이루고서 일주를 돕고 있기에 결코 약하지 않은 공동 운명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로서 재벌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또 무의 고산줄령에 무토가 두 개이죠. 이 무토가 두 개 있다는 것은 고산줄령을 나타냅니다. 하나가 지금 높은 산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면 고산줄령을 나타냅니다. 고산줄령에 신의 신금과 신이죠. 경금과 경금의 원강이 중중하고 원강이 많이 묻혀 있고 중중하고, 또 이 원강을 재련할 수 있는 정정의 정하와 정하의 용광로의 맹렬한 불길을 가지고 있기에 원강을 가공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명조로서 굳이 재성을 보지 않더라도, 무제이더라도 재성을 보지 않더라도 길명과 부명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인이 중중하여서 기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복성, 천주, 문창, 압록, 천을기인까지 있어서 기인이 중중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명주로 하여금 도우고 또 도우고 있습니다. 명주를 도우고 또 도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신신의 금은 신금 자체가 재물인 쩐의 뭉치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돈의 뭉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신금 자체가. 다음에는 중간에 재벌이 해체된 경우의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자년입니다. 쥐띠입니다. 그리고 신축월이며 무오일에 난 사람이고 신은 개해시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무토일주가 축월에 나서 나를 따르는 비겁이 원령이 되어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 명조가 되겠습니다. 무토일주가 같은 토인 축월에 났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 명조입니다. 비겁들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병신합이, 천간의 병신합이 있죠. 이렇게 병신합은 상관과 편인의 합입니다. 병신합이 재물인 수를 이루어서 재화의 융통이 이루어져 재벌이 되었지만은 이들은 모두 상관과 편인의 흉신의 합으로서 기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에는 급제인 축토가 자축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급제인 자축합을 이루고 있죠. 급제인 축토가 자축합으로서 수의 제국을 이루고 있지만은 급제이기 때문에 형제, 친구, 동료가
일간인 내 돈을 관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모양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천간 정제인 개수가 일간인 무토와 합을 하면은 이때는 무게합이 되는데, 이 무게합을 이루면은 개인 간이든 기관과의 거래이든 돈으로 인하여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합을 이룬 명조는 개인이건 누구이든 간에 항상 돈을 거래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미대운에 충미충이 일어나고, 충미충으로서 천을 기인인 축토를 파하여서, 여기서 천을 기인이 무오일주에서 천을 기인은 축토가 되죠. 그래서 정미대운의 충미충 천을 기인을 파하였다는, 깨었다는 것입니다. 축토를 깨어서 뿌리가 절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토의 뿌리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좌오충이 발생하고 축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시 좌오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있으면은 멀리 있어서 좌오충을 방지할 수 있는데, 대운이 미운에 들면서 충미충이 일어나니까 축이 깨어져 버리고 하니까 다시 좌오충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생하여서 오화의 불길이 꺼진 경우로서, 무오의 오화의 불길이 좌오충으로서 꺼진 경우로서 부도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무오는 무오는 일인격인 같으면은 내 일주에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탕화살이며, 추고는 탕화살이 됩니다. 추고가 모이면 탕화살이며, 또 무오일주는 구추방해살이 있는 일주입니다. 구추방해살은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탕화살과 구추방해 그리고 일인격 세 개가 겹쳐져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인들이 부를 이루는 경우와, 그리고 기업이나 재벌로서 부를 이룬 사주들을 모아놓고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은 전부 일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전부 재성입니다. 편재나 정재입니다. 빨간색은 갑일간일 경우 무토가 두 개가 있죠. 편재가 두 개가 있으면서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을목일 경우에는 지지에만 있죠. 천간에는 없습니다. 병화의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간에는 있고, 여기는 천간에는 있고 지지에는 없습니다. 무토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 하나, 천간에 한 개, 지지에 두 개가 있습니다. 경금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한 개, 여기서는 즉 연주에 있는 것입니다. 경금일간에는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하나 있으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임술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으면서 지지에 두 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간목일간일 경우에는 즉 월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하나, 월주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을목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를 이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술미 형살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일 경우에는 지지에는 없으면서 천간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토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일주는 지지에는 없으며 천간에 두 개가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이격되어 있습니다.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으면서 지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 하나, 지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수일간일 경우에 지지에는 없으며 천간에 하나 있습니다.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토일간일 경우에는 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토일간일 경우에도 천간, 지지의 재성은 전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경금일주일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으며 지지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없으며 지지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일간은 지금 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주에 재성의 있고 없음만으로, 유무만으로 돈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는 못하며, 또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어도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주도, 재성이 없는 사도 재벌이나 부유한 사람이 여기에 가서 있으니까 많을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천간에 재성이 있고 뿌리가 없다고 하여서 재물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지지의 재성이 투관하지 못해서도, 지지의 재성이 천간에 투관하지 못해도 재물이 적은 것도 아니고 즉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연간의 재성이 반드시 부모로부터 또 물려받은 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할 경우에는 연간의 재성이 있다는 것이고, 천간의 재성은 극을 당해도 갑부가 될 수 있고, 또 지지에 형충과 형살이 있어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에서 지금 모아놓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부자와 재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니다. 재벌의 사주에서 천간지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없으며, 또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고 부자가 되지 못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재능은 자기의 사주팔자 8글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정표인 사주팔자 8글자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43강 부자와 재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